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대단원이 바뀌어서 대단 두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하여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소개하고요. 주제를 둘로 나눠봤어요. 기후와 인간 생활, 그 다음에 지형과 인간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수준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파악한다. 여기서 이제 둘로 끊어서요. 자연환경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관련성 이거를 맨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제 시민의 권리를 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시민의 권리 이제 뒤에 가면은 자연재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에 대하여 시민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에 대한 생활 양식의 차이를 오늘 알아볼 거고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 사례, 그러니까 자연재해겠죠. 이런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기후와 인간 생활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제 자연환경이죠. 이 자연환경은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룬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 이거를 우리가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그래서 이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아무리 험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사람이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자연환경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달한 산업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기후와 인간 생활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와 지형은 인간의 거주 조건과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의 구조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둘 겁니다. 세 개의 기후를요, 5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함대기후. 얘를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밑에 보면 고산기후까지 같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5개의 구로 구분된 기후에 대하여 알아볼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열대기후입니다. 우리 지도에서는 이제 노란색, 좀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날이 덥잖아요. 우리도 여름이 되면 우리는 또 반팔을 입거나 이제 반바지를 입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위가 무덥기 때문에 옷차림이 얇고 가볍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여름보다 좀 더 덥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음식에서는 기름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름과 향신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어쩌다 태국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좀 향이 좀 강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나 향신료를 사용한 이유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이 강한 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고산가옥으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면에서 띄워서 짓는데
고산가옥은 이제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땅에서의 열기나 습기,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지면에서 집을 띄워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대기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건조기후입니다. 이제 지도상에서는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인데요. 보면은 사막지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막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느냐. 일단은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착용을 합니다. 왜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좀 기후 지역이 바뀌었겠지만 왜 이렇게 이런 옷을 입느냐. 이곳은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사막지대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좀 크게 입는 편입니다. 대신에 온몸을 감싸야겠죠. 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대추야자랑 육류 등을 먹습니다. 대추야자가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흙집과 천막집을 짓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몽골의 게르가 있습니다. 몽골의 게르가 있어요. 초원지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서는 어떤 산업을 할 수 있을까요? 뒤에 가면서 산업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유목이라든지 목축업을 주로 이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별 특징들은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온대기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부분적으로 온대기후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계절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옷을 착용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제 봄이 됐으니까 봄이 되었고 이제 뒤에 좀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올 때마다 옷을 바꿔서 입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농업이 주로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이런 농사가 많이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대기후입니다.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조금 기온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통나무 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통나무 집에서 거주를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자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핀란드는 침엽수림이에요. 나무가 울창합니다. 삼립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임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이런 임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대기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약간 회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동물의 털옷이라든지 가죽옷을 착용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처럼. 날이 많이 춥죠. 그리고 육류 및 저장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먹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낙 춥기 때문에 고산가옥을 짓거나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죠. 이글루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임시거처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이 사냥을 위해 만든 임시거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나 이런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인간 생활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지형입니다. 지형인데 크게 이렇게 5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지 지역, 평야 지역, 초원 지역, 해안 지역, 그다음에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몇 쪽에 볼 수 있냐면은 41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1쪽에 이게 내용이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한대 지역에서 냉대 지역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삼림이 울창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벌목하는 임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산지대가 있다면은 이 광산에서 이제 광물을 채취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광업이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야 지역, 논농사라든지 밭농사를 하기가 적합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업이 주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초원지대입니다. 아까 우리 그 몽골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유목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이런 목축업이 발달할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안 지역인데요. 바닷가가 접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 발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온 물고기를 바로 가공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수출해온 이제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는 어업 및 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화산이라든지 빙하지대라든지 카르스트 지형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엔 쉽지 않은 지형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특색을 살려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거나 이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지역에 어떤 지형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 생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 생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사막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교과서 42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막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하지만은 이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가지고 42쪽에 보면 우리가 스프링쿨러를 활용한 경작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기존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이번에 이제 좀 짧지만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환경은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룬 환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기후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지형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발달한 산업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대기후부터 살펴보면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무덥기 때문에 얇은 천으로 옷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 및 향신료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지열이라든지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상가옥 지면에서 좀 띄워서 집을 만드는 가옥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가 있습니다. 건조기후가 있는데 주로 사막지대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막에 모래라든지 모래바람이라든지 이런 열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감싼 헐렁한 옷을 주로 입는다. 그 다음에 대추야자 및 육류를 먹으며 흙집 및 천막집을 짓는다. 대표적인 예로 몽골의 게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기후,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는다.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도 도모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냉대기후, 산림이 울창한 산림을 활용해서 임업이 발달할 수 있고요. 이것을 반영하여 집도 통나무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대기후의 경우는 워낙 춥기 때문에 동물의 털옷이라든지 가죽옷을 지어 입고요. 날씨 매우 춥기 때문에 육류 및 저장 음식을 활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 지역도 고산가옥. 워낙에 춥기 때문에 조금 그걸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글루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떤 기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 어떤 지형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발달하는 산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산지 지역의 경우는 울창한 산림을 활용하여 임업이라든지 아니면 광산지대에서는 광업이 발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야 지역의 경우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초원지대의 경우 우리가 아까 건조기후에서 했던 것처럼 초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는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꼭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수출해온 물건들을 바로 가공할 수 있게끔 공장이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업 및 공업이 발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산이라든지 빙하라든지 카르스트 지형의 경우는 그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게 보기 쉽지는 않은 지역들이죠. 이러한 특색을 살려서 관광산업을 육성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서 인간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게 자연재해가 올 수가 있어요. 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